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여야 모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심평 변호사 모시고 현재 전국 상황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판사의 법대 교수까지 거치셨는데 이제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시고 밭농사도 하고 시도 지으면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뒤에 지금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대통령의 멘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뭐 상당한 좀 오해가 있는데요. 저는 그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제가 그 일체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만 그 제 글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뭐 그 이 간접적으로 그 이 대통령실 인사 뭐 그런 분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신 것은 맞고요. 또 제가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아침에 또 새벽에 기도를 할 때는 꼭 그 윤 대통령 내부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네. 그간 전국의 고비마다 변호사님의 예측이 틀린 적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 전국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으로 예상보다는 좀 형량이 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두 개의 허위 사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거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 거기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뭐 그런 두 개의 사실이 모두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면은 지금 재판부 그렇게 판단을 했죠. 뭐 그런 썰에서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약간 오해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벌금 80만 원 그런데 그 두 개의 사실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선에서는 그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민주당의 핵심 인사를 만나러 민주당 당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씀이 곧 탄핵 정국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이 모두 무죄로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누가 그래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담당 변호사들이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실소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걸요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지금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근거를 조목조목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거든요. 항소심에서 법리를 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인정의 문제입니다. 여하튼 이 대표로 봐서도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싸움이니까 당연히 2심에 가서도 치열하게 이 모든 것을 사실 인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을 하면서 다투어 나가겠죠.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민주당 내부는 또 비명계까지도 좀 결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얼마 전부터 2027년에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조국 대표도 아닌 다른 분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조금 전에 비상회의를 열었고요. 이후에 예정된 장외 집회도 그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도 참석을 해서 현 상황을 잘 이겨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걸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좀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일극 집중의 고도의 어떤 단합된 상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정치의 세계라 그런 건 모릅니다. 언제 이게 상황이 급변해서 어떤 물결이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떤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는 않을지라도 이 민심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조국 대표도 아니고 다른 제3의 인물이 민주당을 이끌면서 다음 대선을 치르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예, 제3의 인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필요한 해주셨는데.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전국 흐름이 바뀌는 계기라고 보고 당 결속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언급하면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좀 여야의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을 가장 괴롭히던 것이 이 한동훈 대표의 공격에 의한 당내 불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많이 지금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저는 그 사건이 가지는 엄중한 의미를 새겨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 거의 한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고서 지금 윤 정부나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자세로 태도를 급변했죠. 예. 그래서 이제 당내로 보면은 더 이상 내부 총절이 없어질 것이 아닌가. 또 당외로 봐서는 민주당의 방탄국회 그것을 이용한 극한적인 정치 투쟁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이 세력 분화가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극단적인 투쟁의 자세 그것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당 내부와 외부의 그런 시련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점점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윤 대통령께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이제 집권 후반기를 맞아서 곧 대규모 인사를 하실 겁니다. 이 인사가 지난 전반기의 인사가 잘 됐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때의 어떤 잘못된 점을 반성을 하시면서 정말 새로운 기풍을 우리 사회에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이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신다 그러면은 윤석열의 시간은 확실하게 굳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재명 대표 관련 이 재판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4건의 재판 중에 이제 첫 1심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두 번째 결론은 오는 25일에 나오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위증교사 혐의가 이 대표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 좀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위증교사의 점은 사실은 이제 이 법조계에서는 조금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범죄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 이재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영장 담당 판사가 이 위정 조사의 점은 인정된다는 또 그런 이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춰봐서 만약 위정 교사가 인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번 어떤 허위 사실 이 선거법상의 그런 처벌보다도 더 엄중한 처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허위 사실보다는 이 위증 교사가 더 질이 좋지 않다, 더 강한 형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점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출신이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위증 교사 판결도 형량이 역시 무거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쌓여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 거죠. 한 대표의 말도 맞는 거고 이 담당 판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은 이 판사로서는 이 자부심에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지금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또 민주당에서 하는 정치 투쟁들이 어떤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니까 꼭 그걸 판사를 겁박하는 것으로 보기는
좀 뭐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논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폭로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친윤계에서는 사실 묵은 괴담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개입은 말이죠. 이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공천 개입을 해온 것은 우리 헌정사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이 그 공천 개입한 것은 오히려 전임자들에 비해서 뭐 그런 국민의힘의 그 대통령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 쪽의 대통령도 있는 것인데 그런 역대 대통령들이 해오신 것보다도 공천 개입은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것은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간에 그 당원을 보면은 그 자당 출신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도의 그 당무 관여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무 관여권에는 그 공천 개입도 어쩌면 그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공직선거법상으로 이 공무원의 그 선거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에도 해당되는 거죠. 예. 이 그 공직선거법상의 그 조항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 당헌을 무시하는 그런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그 언급을 하시는데 예. 뭐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것이 그 대통령의 당무 관여권을 벗어난 것이냐 또 오래된 헌정사의 관행에서 윤 대통령의 그런 소위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냐 그런 두 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당무 관련권 그리고 그냥 기존에 해오던 관행 이 두 부분, 이 두 측면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무 감사를 요구하거나 고발하겠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개파 갈등을 덮어주자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뭐 그 당 내부에서 뭐 개파 갈등을 뭐 조장을 하건 뭐 덮어두건 뭐 그런 거 아니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예. 당무 감사를 그 하는 것은 뭐 어쩌면 그 당연한 것인데 그걸 자꾸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걸 미루고 있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도 거의 그 피하면서 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면에서는 여론 조작을 통한 그 이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혐의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덮으려고 해서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만간 이것은 그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당대표는 이미 이 사건의 그 중요성을 감지하고서 이 그 자신의 그 어떤 그 이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에 대한 스탠스를 급격히 바꿨죠. 이제는 그 이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급속도로 그 협조하는 자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막 그것이 막 다 거기에서 연주한 것이 아닌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일단은 개파 갈등 덮어두고 결속을 하는 것보다도 이 관련 논란을 좀 수사를 하고 진행을 파헤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뭐 문제 뭐 개파 갈등은 이제 그 크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것은 뭐 그 누가 원하건 원하지 않든 간에 이 사건의 그 중대성에 비춰 봐서 이것은 당연히 그 수사에 의해서 결론이 나리라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일련의 상황들이 정치의 사법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면 좋을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나 과도하죠. 예. 모든 것이 막 법원으로 들어와서 법원에서 그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말이죠. 이 판사 좀 전문적인 용어를 하자면은 판사에게 그 소셜 엔지니어링의 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사회를 개조하는 사회 구조를 개조하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상권 분립의 정신에도 반합니다. 이런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그 원칙
그 기본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자면은 예. 이것은 이 절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하루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 투쟁이 격화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반쪽의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들도 역시 이 나라의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신평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